수면 위로 올라온 엑스파일로 정치권에서는 오늘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이 파일을 괴문서라며 집권당에서 개입했다면 불법 사찰이라고 반격에 나섰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오늘 이런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수치심이 없어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어리둥절합니다.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선 몰래 사찰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라며 윤 전 총장의 힘을 싣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말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엑스파일은 없다며 검증 자료는 쌓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 가족에 대한 그런 수사의 정도보다 더 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자, 이런 와중에 윤 총장은 정치 선언 후 첫 방문지로 광주를 방문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한 운동권 출신 인사를 만날 거라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압도적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수와 중도, 이탈한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겠다던 윤 전 총장. 과연 의혹의 파도를 무사히 넘고 광주에 갈 수 있을까요? 네, 검증을 가족까지 해달라. 자, 윤석열도 조국처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김영진 의원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윤석열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요. 오늘 송영길 대표 앞서 얘기한 대로 가족에 대한 검증도 뭐 대통령이 될 분이라면, 되고자 하는 분이라면 철저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본인과 본인의 가족 또 연관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검증을 했었고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은 돌아가신 장인어른도 검증을 해서 한번 논란이 돼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럼 마누라를 버리란 말이냐 하면서 지금까지 온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본인이 살았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조명하고 확인하는 것은 아마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고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윤석열 엑스파일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송영길 대표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파일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전을 할 때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장성철 정책과 공감 소장이 먼저 윤석열 엑스파일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민의힘 당에서 조혜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 엑스파일은 없다고 그러시면서 송영길 대표님이 엑스파일은 없다고 그러시면서 검증 자료는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자료를 영어로 하면 파일입니다. 파일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자료고 그 말이라서 장성철이란 분이 아직 이제 자기도 누군가에서 받았는데라고 이야기하면서 공개를 안 하고 있어서 또 누구한테 받았는지 그게 어디서 만들어진지 아직 이야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공개돼 봐야 그리고 내용을 봐야 그리고 본인 이야기를 들어봐야 나중에 출처도 알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쪽에서는 뭐 이렇게 공개는 안 됐지만 흘러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추정해 보면은 이거는 이제 권력 쪽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이제 하는 것 같고요. 후보의 그 가족에 대한 검증은 뭐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면은 대통령 주변 친인척, 권력 실세 측근뿐만 아니라 친인척 주변에 흔히 말하는 이 파리들이 꼬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비리가 거기서 이제 기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정권이 흔들리고 대통령 권위가 실추되고 국정이 이제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런 걸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 민정수석실 안에 그 친인척 관리하는 팀도 따로 두고 있듯이 후보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깨끗한 사람이 이제 후보가 되는 것이 본인에게 이제 부담이 적죠. 다만 이제 그 검증이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라야 되는 거죠. 뭐 만약에 친인척들이 문제가 있었다, 과거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본인이 거기에 관여를 했거나 뭐 영향을 줬거나 뭐 무슨 작용을 했거나 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결국은 후보를 따지는 거니까 그 사람들 따지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책임질 수 없는 부분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을 그 후보에게 이야기하는 건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여야에서 말씀하신 내용에 다른 입장으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 스튜디오에서 그 얘기를 한번 듣고 계속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통령의 배우자는 완전히 법적 지위를 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윤석열 개인의 문제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왜 윤석열의 가족들이 윤석열 총장과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그런 사적인 일들을 공개를 해야 됩니까? 뭐 하태경 의원은 결혼하기 전 일은 사적인 영역 아니냐. 그것까지 꼭 검증을 받아야 되냐라는 주장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돌아가신 장인어른까지 검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현재가 있기 때문에 그 현재에 뒷받침되는 과거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당연하고 언론과 국민이 그것을 제가 보기에는 그냥 놔두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정당한 절차라고 보고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검찰로서 일을 해왔고 다른 사람을 수사해본 이 과정이 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했던 행위나 여러 가지 조사를 반추해보면 충분하게 어떤 부분들에 관해서 검증을 받고 무엇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한지 잘 알 것이라고 봐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엑스파일이 그 현재 시기에 저는 권력에 의해서 그 파일을 만들었다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약간 너무 나간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장성철 소장이 저는 그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 소장은 야권의 국민의힘의 당대표의 보좌관도 했었고 또 당에서 중요한 직책을 가졌었던 핵심적인 인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파일을 받았던 제공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파일이 정말 정당하다면 공개해서 그게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제가 보기엔 윤석열 총장은 또 나온 의혹에 대해서 드라이하게 제가 보기에는 소명을 하면 저는 국민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장 소장이 빨리 그 내용을 공개하고 또 본인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를 공개하고 또 그 장 소장이 그걸 전달한 사람은 본인이 만들었는지 또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았는지 그것도 또 이제 밝혀내고 그렇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 또 추정할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만들었을 거라는 거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빨리 공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가지고 계속 무슨 장사하듯이 뭐 이렇게 변죽 올리고 뭐 연기 피우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나중에 국민들한테 이게 야단 맞을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빨리 공개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 과거에 그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은 노 대통령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기 전에 우리 그 사람의 장인어르신이 그러니까 장인어르신이 그때 그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양민 학살에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문제를 삼았던 거고 그때 노 대통령, 노 후보죠. 후보가 그걸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객관적인 사실은 본인 당사자는 아니라고 하니까 예. 사실에 관해서는 그건 제가 정리를 좀 해주면 넘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정당 활동, 남노당 활동을 예, 한 건 맞는데 예. 양민 학생에 연루된다는 건 당시 경쟁 후보 측에서의 주장이었기 때문에 사실로 아직 확인이 확인이 않아서 안 된 저는 그 내용입니다. 얘기는 좀 예. 사실에 의한 또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계속 그렇게 듣고 있어가지고 보도도 그렇게 보고 그래가지고 2012년 대선에서 그런 예.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노 대통령께서는 그러면 2002년이요. 아니 그럼 노 넘어가죠. 대통령께서는 그건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셔야지 사실처럼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지만은 남노당 활동도 하고 뭐 그런 의혹들이 제기가 됐지만 노 대통령이 그 때문에 책임지고 뭐 후보를 사퇴하거나 대통령을 그만두거나 안 그러셨잖아요. 대통령 후보로서 갖는 숙명이라고 봐요. 윤 총장도 마찬가지라고 네. 봅니다. 제가 본인의 보기에는 책임 만약에 그렇죠. 부인이나 장모나 뭐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인이 거기에 무슨 관여를 했거나 뭐 영향을 줬거나 뭐 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지만은 전혀 별개의 일인데 당신 책임지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그 부인이나 장모 관련해서 법적 소송이 제가 보기엔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의혹과 내용에 관해서 엑스파일이라는 형태로 더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법원에서도 명확하게 빨리 정리를 하고 또 그에 대해서 윤석열 우리 전 총장도 명확하게 소명을 하면서 저는 국민들한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고 그 밝히는 것에 대한 판단들은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하니까 그 뭐 여러 후보들이 보면 많았잖아요. 우리가 전례적으로 보면 뭐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문제 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검증의 과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특권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2일 날이죠. 장모 최 모 씨의
요양병원 관련해서 부정수급 의혹 22억 원 정도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했고 1심 선고가 7월 2일 날 있습니다. 근데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할 때는 장모는 부정수급 혐의가 있다라고 기소를 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은 2013년 당시 결혼한 이유지만 이 사건을 뭐 막으려고 했다든지 그런 혐의는 찾지 못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7월 2일에 만일에 장모가 부정수급이 1심에서지만 유죄가 나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의 책임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없다고 보시고. 예. 저는 제가 보기에는 그게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시기에 윤 전 총장이 자연인이 아니라 예. 특수부 검사였어요. 그러면 과연 그 문제들이 특수부 검사이거나 검사의 시절에 발생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그 연관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언론은 그 물음을 질문을 하는 거고 예.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것은 남아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윤 총장이 그동안에 해온 처신들을 보면은 일단은 그 가능성이 저는 없다고 보고 두 번째 그게 있었다면 이미 문제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뭐 상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용이 지금 이제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릴 게 그러니까 그 윤 총장이 책임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이제 추정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걸 밝혀내야 그렇죠. 예. 책임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다라고 밝혀내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예.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빨리 제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검사장이 저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장이 최측근이 그렇게 하니까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동훈 검사장 혼자 수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밑에 있는 여러 검사들,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해서 덮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빨리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제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른바 윤석열 전 총장의 엑스파일 의혹에 관해서 뭐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 나도 그랬다. 정면 돌파해라. 구체적으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럼 말 안 해도 대부분 다 알잖아요. 왜냐하면 2018년 이후에 예. 2018년 경기도지사 경선 때 상대방 후보가 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고 많은 얘기들 하면서 예. 제가 보기에는 검증의 시간이 많았고 또 지금에도 여러 가지 뭐 회자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도 빨개벗고 다 보일 수밖에 없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공직 후보자로서의 숙명이다. 그 경험을 얘기를 해서 저는 그게 누구를 뭐 그런 건 아니고 발가벗고는 이거 어쩔 수 없다. 발가벗고는 비유인가요? 아니면 설명? 제가 보기엔 그거는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투명하게 공개하는 공개하고. 게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숙명으로 온다. 당시 이제 의혹들이 막 제기가 되니까 병원까지 갔다 오신 적이 그런 것도 있으시죠? 있었죠. 예, 예. 예, 말씀은 맞은데 그 이재명 지사께서도 아직 그렇게 투명하게 본인이 표현한 뭐 발가벗듯이 답변해야 된다고 표현할 정도로까지 그걸 윤 총장한테 조언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는 안 하셨어요. 앞으로 계속 이재명 지사도 경선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과정에서 다 검증을 하겠죠. 예,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던 국민들도 이제 다 차차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유튜브에 예.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왔습니다. 일단 불X로 저희가 아이디를 가지신 분이 공식 문건이면 그 이른바 엑스파일이 공개하고 지라시면 공개할 필요 없을 듯 이렇게 보내셨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뉴스 하나를 보고 왔는데 그 장성철 소장이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못 사겠다. 이거 폐기하겠다. 역사에 묻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일단 자기가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예. 부담된다. 예. 본인이 의도치 않은 논란인과 의혹들이 생겨서 폐기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그러면 안 무치하기만 예, 그러면 안 행위죠. 돼요. 예. 저는 그게 세상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국민들 이렇게 그 의혹의 도가니로 몰아넣어 놓고 저는 제가 보기에는 예. 그 문건이 있었다면 저는 예. 그 본인이 그 중요한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예. 사실 그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에서 엑스파일 송영길 대표가 있다고 해서 저는 없다고 했고 오늘 없다고 하잖아요. 예. 자료는 있다고 했는데 그 자료도 제가 보기엔 언론에 나온 것 이상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장성철 소장의 파일에 대한 설명은 너무 구체적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럼 그런 정도였다면 그것을 또 장성철 소장에게 전해줄 사람은
사실 유효상종이거든요. 비슷한 생각끼리 모이고 비슷한 경험, 비슷한 정당 이런 분들이 모여서 그걸 공유하지 제3자가 해주는 걸 어떻게 믿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말 무책임한 행위고 장 소장은 빨리 공개하고 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이제 예. 전달자보다도 저는 만드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달은 가까운 사람이 뭐 될 수도 있는데 만드는 데는 출처는 또 어딘지를 또 별도로 그는 확인해 봐야 되고 되게 좀 그럴싸한 이 파일이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권력의 작용, 정보의 작용이 안 들어가면 그럴싸한 걸 만들어내기가 힘들고 일단 근데 그건 정확히 하는데 예. 우리가 2017년 이후에 국정원에 정보 요원들이 이제 모든 국가기관이나 개인 사찰 전체를 전면 금지했기 때문에 그 전제는 깔고 어떤 정보기관인지 혹시 그 국민의힘 내 정보기관일 수도 있는 거예요. 민주당일 수도 있고. 제가 그래서 네, 저는 국가기관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네. 객관적인 사실이 좀 밝혀졌을 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면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 한성철 소장의 이쪽에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공개하면 딱 보고서 이거는 누구 작품이다 나오죠. 이렇게 장문이다, 장문이다 아니면은 그냥 지금 말씀하신 상식적인 거 그냥 주워 모은 거다. 뻔히 빤한 걸 주워 모은 거다. 뉴스 가치가 없는 거다. 아니면 이거는 뭐 사찰이라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접근하기 힘든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드는 거다. 우리 판단이 되거든요. 그걸 판단할 수 있게 위해서도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폐기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예. 일단 문서인데 뭐 출력해서 폐기해봐야 의미가 없는 거고요. 없죠. 파일을 이제 어떻게 다 지울 건지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요 얘기도 잠깐 여쭤보죠. 윤석열 전 총장이 정치 선언 이후에 처음에 호남을 방문할 거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군산을 방문해서는 이제 운동권 출신의 함은경 씨를 만날 예정이라고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호남에 조금 힘을 들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당연하죠. 호남의 민심을 다만 한 30%라도 우리가 얻어야 정권 교체를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금 사실은 그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저렇게 부각된 데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자나 보수층 지지자들의 지지로 저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고 거기에다 원래 우리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던 중도나 또 진보 세력 일부 또 호남 그리고 2030이 이쪽으로 이제 정권 교체의 마음 생각을 가지고 이쪽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든 아니면 다른 누구 최종적으로 야권의 후보가 되는 사람은 이 정권 교체 민심 때문에 이쪽으로 와 있는 그 민심을 아우르는 게 저는 핵심 키이고 그중에 핵심이 호남이죠. 그러니까 윤 총장도 그 길에 지금 이제 나서는 거기 때문에 호남 정권 교체를 바라는 호남 민심을 아울러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호남이 그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으로도 5.18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상징적인 의미들을 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든 야든. 그래서 저는 5.18 그 국립묘지를 여든 야든 참배하고 그 속에서 그 정신을 같이 기리는 건 저는 적극 권장할 일이고 전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정치인들이 가는 문제는 조금 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조금 더 순수해야 된다라고 봐요. 5.18의 정신이라든지 또 민주주의 가치 그리고 호남이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핍박과 여러 가지의 억울함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도적이고 예산적으로 아니면 이후에 해결해 나갔다라고 하는 뭐 비전과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것을 원하지 그냥 정치인들이 와서 한번 사진 찍고 가고 이런 거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 있는 주민들은 제일 싫어합니다. 예. 딱 보면 알잖아요. 저 사람이 진정성 있게 오는 건지 아니면 표 얻으러 오는 건지 아니면 바람 쐬러 오는 건지. 예. 그래서 그냥 왔다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정신을 잘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그분도 전북에 있는 그분도 저하고도 페이스북 친구고 또 현장에서 그 생업을 이어가면서 수산물 직거래도 하시면서 상당히 유명하고 재밌게 글을 쓰시는 분인데 사실 우리 경제가 2017년, 18년 어려울 때였어요. 그러니까 경기 하강 국면이었죠. 박근혜 정부 쭉 하강 국면이었고 코로나 진입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이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국면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제가 아는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해왔던 이 활동이나 이런 거로 그렇게 쉽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근데 뭐 윤석열 총장이 그분을 만나셔서 좋은 대화를 통해서 간다면 뭐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참 잘 가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같은 이제 파리 학번이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뭐 전혀 모르는 사이는 아닌데 친구고 동년배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게 우리 세대의 586 세대의 운동권의 상징적인 존재였거든요. 미문화원 그러니까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 하면서 미문화원 정부농성 주도하고 나중에 그걸로 이제 많은 이제 그 고통을 겪고 그 운동권 내의 서열로 보면은 이분은 사실은 민주당 정권에서 벌써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장관하고 뭐 당대표까지 해야 될 분인데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수산물도 또 취급하고. 그게 저는 정말 진짜 운동권이라는 생각도 들고 진짜 애국자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분이 문재인 정권의 이 그 경제 정책, 특히 소득주도 성장을 보고 이 엉터리다, 뭐 사기라는 표현까지 썼어요.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찾아갈 게 아니고 우리 청와대나 민주당에서 모셔가지고 강의를 좀 그분을 만나는 분은 많아요. 강의를 좀 들었으면 싶어요. 많아요. 예. 많고 뭐 얘기를 말씀하시는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여러 가지 반성도 하고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충분하게 경청하고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총장도 가셔서 좋은 얘기 들으면 좋죠. 알겠습니다. 뭐 많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